며칠 전부터 한쪽 몸이 괜히 좀 아프고 쑤시고 몸살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만 유독 더 많이 아픈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. 그리고 때로는 조금 더 심해지면 이게 막 스치기만 해도 따가운 느낌이 드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갑자기 내가 몸살에 걸렸나? 몸이 조금 이상한가?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텐데요. 그러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자리에 아니나 다를까 물집이 올라옵니다. 이게 바로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. 이게 대상포진이 올라오는 것을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 이 대상포진이 끝나고 난 뒤에, 그리고 난 뒤에 남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까지가 이 대상포진이 치료해야 할 대상이에요. 사실은 이 물집이 올라오는 것들은 위험하지가 않고요. 물집은 잘 치료를 하면 되는데 물집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피부 표면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그냥 나만 그 자리가 쿡쿡 쑤시기도 하고 굉장히 아픈 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물집보다는 훨씬 더 괴롭고 아픈 증상입니다. 오늘은 이 대상포진은 도대체 왜 생기는지, 이 대상포진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,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, 한의학적으로는 이 대상포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대상포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사실은 조금 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. 혹시 어린이 때 수두 앓으신 적 있으신가요? 이 수두는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 수두가 사실은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기원이에요. 이때 그 수두도요, 마찬가지로 막 물집도 생기고요, 아프기도 하고 막 그러셨을 텐데, 이 수두가 사라졌다고 해서 완전히 내 몸에서 다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. 수두가 다 나은 이후에도 이 수두 바이러스가 내 몸 어디 깊은 신경들 속에 숨어서 잠복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요, 수십 년 동안 잠자코 잘 지내요. 잘 지내고 나도 아무런 증상이 없고 걔네도 잘 숨어 있어요. 그런데 마치 어떤 시한폭탄처럼 조용히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경절에서 이 수두 바이러스가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. 바이러스가 갑자기 숨어 있다가 깨어나는 것과 같은데요. 이렇게 신경절에 숨어 있던 수두 바이러스는 그 신경절을 따라서 그 신경절이 분포하고 있는 모양 따라서 갑자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. 이 신경절을 따라서 그 자리에 물집이 생기게 되는데요. 그 신경절이 담당하고 있는 피부 영역만큼 그만큼 따갑고 아프고 스치기만 해도 불편한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. 여기서 대상포진의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이 보이는데요. 이 대상포진은 신경절을 따라서 한쪽 면만 따라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양쪽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. 한쪽,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으로만 증상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. 이 대상포진이 몸의 한쪽 구역에만 나타내게 되는데 이 신경절을 따라서 나타내는 모양이 마치 띠와 같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래서 띠의 모양, 즉 대상포진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. 보통 가장 흔한 자리는요, 많이들 보셨을 텐데 갈비뼈가 있는 옆구리, 그리고 몸통 이런 부분들에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. 때로 어떤 분들은 뭐 얼굴에 나타나거나 눈 주변, 뭐 팔 주변으로도 다리 주변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수십 년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숨어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도대체 왜 이 시점에 기승을 하게 되는 걸까요? 딱 한 가지 요인이 있어요. 바로 면역력입니다. 이 면역력이라는 게 바이러스를 잘 덮어놓는 뚜껑과 같거든요. 그런데 이 면역력이라는 뚜껑이 작아지거나 면역력이라는 뚜껑이 벗겨지게 되는 순간 그 아래에 있던 바이러스는 갑자기 기승을 하게 됩니다. 뚜껑이 없으니 바깥으로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겠죠. 이 면역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특징적인 상황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년이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다거나 혹 심한 질환을 앓았다거나 혹 갑자기 어떤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체력이 확 떨어졌다거나 그래서 아직 기력 회복을 못 하셨다거나 혹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최근에 잠을 깊이 못 주무셔서 체력을 회복할 시간이 없어서 너무 몸을 소모시켰다거나 뭐 이런 등등의 지나치게 내 몸을 상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 대상포진은 기승을 하게 됩니다. 이 대상포진은 그냥 단순한 피부병이 절대 아니거든요. 사실 그 바탕에는 면역력의 체계가 깨졌다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에 포진이 사라지셨다고 해서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으실 수는 없고요. 젊은 사람들도 무리를 하면 얼마든지 대상포진들은 나타나기 때문에 가볍게 보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대상포진 이후에 신경통이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거든요. 이 뒤에서 한의학적으로 대상포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면역력이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이 면역력이라는 표현을 잘 기억해 두고 계세요.
대상포진은 어떤 특정한 단계를 따라서 증상을 드러내게 되는데요. 이때 1단계는 바로 전조증상 단계입니다. 이 대상포진은 특징적인 피부의 표면에 포진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전조증상을 표시하는데, 이 전조증상이 보통 몸의 한쪽 부분만, 몸의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 부분, 또 혹은 몸 전체가 아니라 어떤 특정 부분만 막 쑤시고 아프고요. 피부를 스치면은 되게 따갑기도 하고요. 이런 이상한 감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. 그런데 보통 특징적으로 대상포진 모양 따라서, 갈비뼈 모양 따라서 딱 나타나주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고, 뭐 어깨 부위면 어깨, 그 다음에 옆구리면 옆구리, 배면 배, 이런 식으로 특정한 표면이 아프게 느껴지기 때문에 간혹 뭐 이게 복통이 아닌가 혹은 어깨 통증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시기를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. 2단계는 바로 발진과 물집 단계입니다. 이렇게 쑤시고 아프고 스치기만 해도 굉장히 따가운 증상들이 며칠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그 자리에 포진이 생기게 되죠. 이렇게 포진이 생기게 되면 어김없이 그 자리는 일전보다 조금 더 아파지는 상황들이 생깁니다. 그제서야 비로소 맞아, 그때 아팠던 게 그 말로만 듣던 무서운 대상포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. 이 3단계는 바로 딱지가 앉고 회복하는 단계입니다. 그 포진이 앉았던 자리를 따라서 까만색 딱지들이 앉게 되실 텐데요. 포진이 서지면서 딱지가 앉았다가 그 딱지들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단계를 거쳐요. 이게 보통은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실 겁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집이 사라졌다고 해서, 이 딱지가 다 떨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증상이 다 좋아진 게 아닐 수 있습니다.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남아있거든요. 자,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. 대상포진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대상포진 이후에 혹시나 남을지도 모르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증상.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증상이고요. 이 증상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에요. 그런데 포진이 다 나았는데 피부 증상은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되는 걸까요? 제가 아까 바이러스가 이렇게 신경이 있는 부위를 따라서 기승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, 그때 바이러스가 타고 내려오면서 이 신경들을 다 헤집고 나와요. 헤집고 나오면서 특정하게 보내야 하는 신호들을 잘못 보내는 상황들이 생겨요. 그러면서 사실은 나는 이 부위가 아프지 않은데 이상한 감각을 느끼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막 때로 어떤 분들은요, 막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고 표현하시기도 하고요. 손만 스쳐도 칼로 베는 것 같아서 옷을 제대로 입을 수도 없다, 손을 댈 수도 없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. 이러한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으실수록 이 증상이 강하게 남을 확률이 높고요. 그리고 초기 대처가 늦을수록 이런 증상들이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. 그리고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디서 기승을 하는지, 그 따라 나타나는 증상도 되게 중요한데요. 특히나 눈 주변이나 귀 주변에 나타나면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아요. 예전에 저희 안면마비 영상 보셨던 분들 중에서 람세이 헌트 증상 기억나시나요? 이 람세이 헌트라는 것이 신경절의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마비 증상이에요. 이렇게 대상포진은 안면마비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피부 포진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랑은 상관없이 신경에 남는 흔적까지도 완전히 좋아지셔야, 그래야 안심하실 수 있는 질환이에요. 그래서 이 대상포진은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피부 반응이 다 줄어들어도 이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남으실 환자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. 시간이 갈수록 신경에 손상이 생기고요. 이렇게 신경의 손상이 깊으면 깊을수록, 그리고 초기 대응이 늦을수록, 그분의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실수록 신경 손상의 후유증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딱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만약에 내가 이상하게 한쪽만 막 쑤시고 아프고 이상하게 아프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, 그렇다면 며칠 좀 지켜보자. 그러다가 며칠 지났는데 피부에 포진 반응이 올라왔다. 포진이 생겼네. 이 포진이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? 하고 지켜보실 게 아니라, 이렇게 포진이 생길 정도라면 이때는 빠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초기에 치료를 잘 안 하실수록 후유증까지 이어지실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. 초기에 잘 붙잡는지, 초기에 잘 치료받지 않는지가 이 치료가 빨리 끝날 수 있는 핵심입니다.
이제 본격적으로 한의학적으로는 이 대상포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이 대상포진은 재밌는 게 한의학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어요. 옛 문헌에는요, 이 병을 마치 뱀이 기어가고 남은 상이라는 표현들도 있고, 그리고 허리를 감는 불이라는 표현들도 있는데, 대상포진은 마치 불처럼 굉장히 강하고 뱀이 기어간 것처럼 굉장히 쑤시고 아픈 강렬한 증상을 호소하는 증상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표현하신 걸 보면 T 모양으로 통증이 퍼지고 심각하게 아픈 이 증상들을 수백 년 전 사람들도 수천 년 전 사람들도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죠. 한의학에서는 이 대상포진을요, 크게 두 축으로 봅니다. 일단 첫 번째 축은요, 바로 열독이에요. 몸 안에 쌓여있던 열과 독이 피부의 신경절을 따라 열과 독이 포출되는 거죠. 그래서 그 화끈거리고 쑤시는 그런 통증들, 한의학에서는 열독으로 표현하고요. 빨리 이 열을 빼내고 꺼뜨리는 치료들을 병행하게 됩니다. 두 번째 축은 바로 전기가 부족한 것, 즉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. 아까 이제 대상포진이 막 기승을 부리는 것은 결국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, 한의학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. 이 면역력이 떨어진 것을 한의학에서는 잘 싸우는 힘, 즉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게 돼요. 그러니까 한의학적 시선은 결국 이거예요. 그러니까 몸에서 표출되는 열독은 잘 꺼트리고 잘 배출해내고, 몸이 부족한 면역력, 즉 전기는 잘 보충해서 실제로 겉으로 드러난 표층에 있는 증상부터 그 바닥에 실제로 부족한 면역력을 채우는 이 표와 본을 함께 치료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. 그래서 사실은 대상포진 후에 신경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한의학적 치료, 그 중에서 특히 이 열독을 잘 꺼트리는 봉침 치료에도 반응을 굉장히 잘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치료받고 잘 치료가 안 되신다는 분들 중에서 봉침 치료를 받으시면서 대상포진 신경통이 좋아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오늘은 대상포진을 정리를 해봤어요. 이 대상포진이라는 것들은 이제 어렸을 때 걸렸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잘 잠복해 있다가 몸의 여러 가지 상태에 의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전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 대상포진을 잘 덮고 있던 그 면역력이란 뚜껑이 벗겨지게 되면 이때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기승을 하게 되는 상황들을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. 이 대상포진은 전조 증상, 그 다음에 포진이 실제로 드러나는 피부 발현기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회복기를 거치게 되는데, 이때 회복기 때 피부에 있었던 딱지가 떨어지면서 피부 표면은 깨끗해지지만 손상되어 있던 신경이 회복되지 않아서 잘못된 신호로 인해서 지나치게 아프고 쓰리고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을 남기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까지 정리를 했습니다. 이때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사실상 열독이 드러나고 난 이후에 이 열독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제대로 잘 회복하지 못해서 몸에 증상이 남는 경우들을 동일하고요. 이때 제일 중요한 것들은 면역력을 잘 회복시키고 그리고 전기를 잘 끌어올려서 증상이 드러난 초반부터 빠르게 치료를 잘 돕는다라는 것들이 대상포진 치료의 핵심이었습니다.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드러난다고 하면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시고, 치료를 잘 받아내고 잘 회복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환자분들이 전기를 잘 충전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혹시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이미 가지고 계셔서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라면 봉침이라는 것들의 반응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치료들을 한번 받아보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.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